비트코인을 살 거야. 지금 필요한 건 과거로 돌아가기. 예. 자, 지금 보니까 지금 1코인당 얼마냐면 1,900만 원이나 해요. 이건 무슨 K5 한 대 값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회사원인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한 3, 4년 전에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면 내 인생이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지 않았을까? CNBC 방송에 보도된 네덜란드의 타이후트 가족인데요. 73평짜리 집 한 채와 차량 석 대는 물론이고 가재 도구들까지 모조리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주변인들이 모두 만류했지만 올여름에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걸 보고 과감하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2015년 여름에 200달러 선에 불과했는데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더니 최근에는 5,00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2년 전 여름에 1억 원어치를 샀다면 지금은 25억 원을 손에 쥐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2, 3년 전에 차라리 집을 사놨으면 집도 많이 부동산도 올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모든 이제 인증 자체도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블록들이 체인끼리 인증을 하면서 이 블록이 변조된 건지 안 변조된 건지 확인해서 화폐로의 이제 보안성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력이 남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되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관련돼서 세미나를 저번에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가상화폐는 제 4차 산업에 이제 국한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혁명이 일어난 2차 산업 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3차 산업에 오면서 정보의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정보라는 것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4차 산업,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등 드론 등등의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게 미래가 될 거야.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이 불면서 한국이 좀 위험하다. 부동산에 가는 돈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에 투자 아닌 투기가 되면서 모두 다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걸 해봤냐면,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접근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거를 어떻게 채굴 하는 거지? 어떻게 개발하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어떤 걸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경영자 마인드였다면 그때 아시는 분들은 한 1억씩, 2억씩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 3, 4년 전에 완전히 그냥 몇 억씩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채굴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늦었지만 지금 보면 CPU가 인텔 i9 7900X고 메인보드 이제 게이밍 7 아우러스 X299 메인보드 지금 마더보드를 탑재한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채굴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굴을 하는 거는 라이트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CPU를 풀 가동 시켜주고 있고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게 CPU랑 GPU를 이용해서 채굴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솔 창에서 막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초당 이제 얼마의 채굴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채굴 지금 되고 있는 거래 비트를 보면 지금 제가 DCC라고 해서 이 단위인데 지금 337.5 DTC만큼을 채굴했습니다. 이게 라이트 코인은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라이트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거래하기 쉽게끔 가상화폐로 하나 만든 건데 2011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게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답니다. 비트코인하고 또 다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채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에서 출자한 가상화폐를 지금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대표적인 전자화폐로 떠오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표색이 이제 금색인데 얘는 은색으로 했어요. 금색으로 똑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은색으로 했고, 그래서 라이트 코인이라고 하고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걔는 금하고 얘는 음하. 그리고 이게 조금 재밌는 게 2013년 11월 기준으로 한 개가 8,400만 개 정도 이제 수량이 있는데 1 라이트 코인당
$10 안팎으로 거래가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가치가 1억 7,68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더 양이 많아요. 비트코인보다 채굴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이 채굴할 수 있어요. 양이 아직도 한정없이 더 있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연산을 해서 나오는 그런 체인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이게 채굴을 많이 할 수 있는 비트 연산을 할 수 있는 CPU가 좋아야 되고, 그 CPU가 안 되니까 그래픽카드의 GPU 연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래픽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는 거죠. 라이트코인은 2011년 10월 찰리스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매사추츠 공과대학교 MIT를 졸업했고 구글 코인베이스 출신의 찰리 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개발했고,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100만 개에 비해서 라이트코인은 더 많아요. 4배 가량이 많아서 84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채굴량이 많고, 근데 이게 좀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채굴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해요. 거래 속도가 그 정도 빠르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전자화폐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자 비트를 계산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송하는데 바로 1초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속도라는 게 있다면, 비트코인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라이트코인은 그거보다는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전송하는 속도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등등등등 코인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출자해서 만들어 놨고, 이런 코인들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비트코인일 뿐이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세미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잘못된 거예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력을 남기 때문에 ERP 같은 때 송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송장의 이력 관리를 블록체인으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CCTV가 여러 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분산 처리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노인이 공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그거를 CCTV가 찍었는데 그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기술들은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전자화폐일 뿐입니다. 블록체인이 전자화폐는 아닙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라이트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는데 채굴 속도가 꽤나 빠르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채굴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다른 지금 출자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캐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CPU ID HW 모니터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얼마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볼게요. 파워가 지금 보니까 216, 218, 200 뭐 와트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16 와트.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소비 전력. 예, 소비 전력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 1000kW를 빼니까 26.45라고 나오네요. 25.45. 그러니까 지금 초당 나오는 거는 이제 26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력 측정기가 있는데 이걸 측정을 계속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쓰는 와트 수가 지금 표시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얘가 프로세스가 지금 보면 코어가 꽤나 많아요. 20개. 예, 20개의 논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인텔에 있는 최고 등급에 있는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력을 보니까 전력도 많이 쓰지만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3도, 94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저는 66도에서 최고는 64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CPU가 발열이 상당히 지금 열받고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굴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얘가 채굴이 되고 나면 여기 한 200개 중에서 12개가 지금 성인이 났고 나머지 뭐 몇 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채굴 단위가 나와 있고, 이 마인을 열심히 캐면은 이 캔 거 중에서 사용 가능한
마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모든 체인들을 여러 명이 붙어서 캐고요. 이 캐져 있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전자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처음 해봐서 솔직히 처음에 이제 맛보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솔직히 전자화폐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맛보기를 해봤고, 가장 많이 이슈화된 게 뭐냐면 빗썸이죠. 빗썸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빗썸 사이트에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도 있어요. 캐시도 많이 거래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시, 리플, 뭐 비트코인 골드, 제트캐시, 퀀텀 등등등 짜리구질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이거를 한 20만원 정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2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2배의 수익을 봤다면서 자랑을 하시던데, 그 중에서 동전주 중에서도 괜찮은 걸 건져서 수익을 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맛보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대장주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등락폭도 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마감을 하잖아요. 이건 종가 마감하는 게 없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이게 다른데 커뮤니티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비트코인을 살 거야. 지금 필요한 건 과거로 돌아가기. 자, 지금 보니까 지금 1코인당 얼마냐면 1,900만 원이나 해요. 이건 무슨 K5 한 대 값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인데 1코인이. 그러면 불과 몇 년 전에, 아까 2000 몇 년도에 나왔다 했죠, 비트코인이? 2003년도, 2009년도인가 나왔다고 했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나, 잠깐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 읽었는데 까먹었네요.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는지. 2008년도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 2008년도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여기 나오네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을 위장한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거고요. 설명은 한번 위키 사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창안을 했고, 2009년도에 이제 막대한 양을 찍어내면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걸 겹치면서 대안화폐로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는 얼마였을까? 전체를 볼게요.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의 그래프를 보면 역 끝에 가 있단 말이에요. 끝에는 뭐야 이게 얼마야? 최고로 올랐을 때는 2천만 원까지 올랐네요. 그러면 쭉쭉쭉쭉 가서 이거는 2013년까지 나와 있네요. 2013년 12월 달에는 76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이건 뭐야? 그래프가 쭉 잠수를 타다가 주식을 해봤는데 주식하고 똑같아요. 한번 곱등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매도세가 있어서 쭉 타고 내려오는데, 아마 한 비트코인의 전체량의 4%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몇천 명이 있다고 해요.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흔들면은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제 폭락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폭락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채굴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두 다 캐게 되면 이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1코인이 더 캐고 싶어도 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양이 계속 값이 올라가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미래적인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너무 투자자들이 몰렸고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이, 투자 자본이 자본시장하고 가상화폐가 만나면서 이게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부풀려진 거, 거품이다, 버블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거로 가면 한 번 더 볼게요. 그래프 2013년 12월 28일에는 7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종가 나오면서 시세 차이 이런 거 나오고, 실제로 이거를 구매할 수 있고, 판매되는 호가들에 대해서 저가 이제 낮은 금액하고 높은 금액의 수량 단위가 있죠. 이거 주식하고 100% 똑같아요. 그냥 주문 넣어서 체결되면 구매가 가능하고,
매도 때려놓고 체결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갑을 만들어 놓고 그 지갑에다가 모든 현금들을, 전자화폐들을 쌓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지금 보셨던 전자화폐들 있죠. 네.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비트코인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쌓아놓고 전자화폐 한 개로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제해야 될 때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라이트코인이 많으면 라이트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화폐는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전자화폐를 가지고 내가 샌드위치를 사 먹을 때도 그냥 바로 핸드폰에서 어플을 이용해서 QR코드를 꼽든 아니면 NFC로 태그해서 결제해서 하든, 이제 달러가 강세를 가졌던 그런 시장에서 이제 제3의 화폐가 주목을 받게 되면 세계 정서가 흔들릴 것 같은 건 분명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전자화폐는 분명히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채굴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채굴을 하는지, 옵셔널은 어떻게 줬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라이트코인은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굴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서없이 채굴하는 맛보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